얘들아? A랑 B가 이렇게 있고 C는 그 연장선 위에 있대. 근데 이런 상황을 만족할 때 B-A를 구하는 상황이에요. 얘들아 이 말 뜻은 뭐냐면 우리 비례식을 생각했을 때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로 우리가 비례식을 작성할 수 있어. 그래서 AB 대 BC의 비율이 지금 얼마인 거냐면 지금 BC랑 곱한 게 2지. 여기가 2고 그리고 AB랑 곱한 게 3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도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AB랑 BC가 지금 2대 3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ABC가 이렇게 있는데 AB랑 BC의 비율이 2대 3이 되도록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 되도록 A랑 B랑 C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 B는 뭐냐면 B는 AC의 2대 3 내분점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8이랑 A라는 친구가 X좌표인데 2대 3 내분점 8A를 그러면 이제 2A 더하기 3 아니 다시 2A 더하기 24 나누기 5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BX좌표니까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2A 플러스 24가 0이죠? 그러면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2가 되는 상황이네. 괜찮을까요? 안 됐어? 이상해 표정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돼? A, B랑 B, C의 비율이 2대 3인 거야. 그럼 B라는 점은 A, C의 2대 3 내분점인 거지. 그러면은 지금 A는 얘고 C는 얘니까 8이랑 A를 2대 3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2대 3, 8A. 그러면 2A 더하기 24 나누기 5 얘가 지금 B의 X좌표인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A 값이 나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B도 할 수 있겠죠? 넘어갑시다. 40번도 있었네? 40번 한번 풀어봐. 지금 시간 줄 때 한 번씩 풀어보세요. 숙제 안 해오신 분들도. 자, 여기서 얘가 얘들아 지금 평행사변형이고요. 우리가 구하는 길이는 지금 AC의 길이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8이랑 11을 알고 있고 지금 16일 AC가 이렇게 쪼개는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 하니까 여기가 지금 8인 거지.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도 2등분이 되는 거니까 요 선은 A, B, C에서 중선이에요. 기억나? 아까 전에 했잖아. 누구? 네, 파푸스의 중선 정리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를 x라고 두면요. 64 더하기 144라는 건 지금 2배 64 더하기 x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쓰시면 되겠죠. 삼각형에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의 합의 2배가 된다. 이게 중선 정리였으니까. 증명도 우리 예제를 통해서 했었어요. 그쵸? 기억나죠? 네. 넘어가서 45-2번. 45번 한번 해봐.
자, 삼각형 ABC가 있고 우리한테 지금 A랑 A의 점의 좌표를 줬네요. 그 다음에 AB의 중점, AC의 중점을 줬어요. 그러면 얘들아 AB랑 AC의 중점을 줬으니까 A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B랑 C의 좌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지금 얘랑 얘의 평균이 지금 6이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보세요. A랑 B의 X좌표의 합은 2A가 되는 거야. 평균이 A니까. 그러면 이제 얘랑 얘를 더해서 합이 2A가 되려면 2A에서 4를 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합이 8이 돼야 돼. 마이너스 3이랑 더해서. 마이너스 3이랑 더해서 합이 8이 되는 애 누가 있어? 11. 그렇지.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얘들아 지금 내가 말을 하면서 설명하면서 그렇지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빨리빨리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익숙해지면. 얘도 마찬가지로 A랑 C의 평균이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X좌표의 합은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야?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합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얘랑 더해서.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2A-4랑요. 마이너스 2랑 그리고 4를 이제 더해가지고 3개로 쪼갠 게 6이네. 평균이 6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Y좌표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3이랑 11이랑 1을 더해서 3으로 쪼개면 얘가 B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A, 여기서 B가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왜 저렇게 풀었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 내가 지금 설명을 할 때 나는 뭐 하냐면 너희들한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필기를 하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네 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설명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너희들은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은 저거를 바로바로 풀던데 어떻게 하신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동안 이렇게 풀려고 생각하셨구나. 그러면 너네들도 문제를 풀 때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계속 고민을 하신 다음에 문제풀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지. 나한테 주어져 있는 내가 지금 흰색 글씨로 쓴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 주황색 글씨들을 생각하는 거야. 응? 시간이 분명히 존재해요. 나도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한테 문제 풀어봐! 이러고 지금 필기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얘네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겠다. 나도 막 바로바로 푸는 게 아니라. 46번 해보십시오. 지금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문제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해. 그리고 내 풀이랑 비교하는 거야. 같이 한번 보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구하는 거는 G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근데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한테 줬거든 이렇게. 근데 수학에서 도형의 방정식 이 파트에서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드시 뭐냐면요. 수직거리예요. 수직거리. 근데 이 수직은 뭐랑 밀접하냐면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축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축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잖아. 그래서 수직을 이용을 할 때 반드시 축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가 좌표평면에 놓여있는 애가 아니지. 그러면은 내가 L을 임의로 내가 생각했을 때 X축이 좋은지 Y축이 좋은지 생각해봐. 뭐로 할까요? X축으로 Y로 할까요? 네, 그럼 얘를 Y축으로 그냥 보는 거야.
y축이 얘들아 원래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얘가 내가 고개를 그냥 이렇게 살짝 돌리면 돼요. 얘가 똑바로 그냥 서 있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y축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거리는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니까 요 길이가 7이고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지금 10인 거거든?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뭐냐면 x좌표 차이인 거예요. y축까지의 거리가 나타내는 거는 x좌표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 g를 생각을 했을 때 이 g라는 거는 a랑 b랑 c의 x좌표들의 뭐야? 평균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g로부터 또 직선 l까지의 거리는 뭐냐면 g의 x좌표에 해당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그냥 이렇게 내면 돼. 4랑 7이랑 10의 평균이겠구나. 요게. 얘가 y축인 거고 여기가 x좌표, x좌표, x좌표일 때 이 g의 x좌표는 7이랑 4랑 10의 평균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괜찮을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이런 설명을 내가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셔야 된다고. 무게중심은 평균이에요. 무게중심은 평균이에요. x좌표랑 y좌표들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어떤 좌표평면이 또 설정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직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은 이때는 얘랑의 평균은 요 무게중심으로부터 이 거리까지랑 같은 거예요. 이해돼? 얘를 그냥 x축, y축이 있을 때 얘를 그럼 z축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똑같은 거야. 괜찮죠? 네, 필기해 보십시오. 확통은 좀 못했거든. 근데 이제 확통밖에 안 남았어. 그 다음이 48번인가요? 48번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을 줄 때 얘들아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한테 설명을 듣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가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자, BOC와 OAC의 넓이비가 3대 1이래. 요렇게 끊었을 때. 그러면 지금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뭐가 된다는 거야? 3대 1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원점이 얘들아 A랑 B의 1대 3 뇌분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1에서 0까지 가는 동안에 요만큼 간 거를 내가 3칸을 더 가면 된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봐봐. 3에서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3만큼 갔어요. 그거를 3칸을 더 가면 뭐겠어? 마이너스 9겠죠.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가는 동안 마이너스 1만큼 갔지. 그게 3칸 더 갔으니까 마이너스 3인 거야. 됐죠? 넘어가서 48번도 해봐. 48번 한 거죠? 49번도 해봐.
자, 앞에 봐봐. 서희야. 너는 이 문제를 딱 이렇게 보고 구하는 게 AB의 길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풀려고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부터 들었어? 승현이는? 뭐부터 해야겠다. 서연이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 머릿속이 텅텅 비었어? 그러니까 좌표를 생각해봐야 되겠다.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평면좌표에서는 얘들아 보통 다 그림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내가 그림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야. 수직선상에서 수직선상은 아니겠지만 AB를 이렇게 이었을 때 어떤 직선이 나오겠지. 좌표 평면에서 표시를 할 수가 없어. A랑 B의 좌표를 몰라서. 그래서 그냥 AB를 연결한 직선을 그냥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AB의 딱 중점이 지금 0,5래요. 0,5. 그 다음에 1,3으로 내분하는 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랑 엮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를 4칸으로 쪼개면 이게 1대3 내분점이 표현되잖아. 근데 1대3 내분점은 지금 마이너스 4,3인 거죠.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 마이너스 4,3이라는 거는 A랑 AB 중점의 좌표를 1대1 그러니까 이렇게 중점인 거죠. 이렇게 요거를 그림으로 안 그려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3이고 여기가 0,5일 때 우리는 여기서 우리 A점의 좌표를 바로 판단할 수 있어.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4야. 근데 여기지? 평균이 마이너스 4이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8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합이 6이어야 돼. 얘랑 얘를 더해서. 그럼 얘는 얼마야? 1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 A를 구했고 이제 B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1로 가는 동안 값만큼 한 번만 더 가면 돼. 그럼 마이너스 8에서 0으로 갔어. 그럼 플러스 8을 했죠? 플러스 8을 한 번 더 하시면 되는 겁니다. 1에서 5로 갔어. 그럼 얼마만큼 간 거야? 4. 한 번만 더 가면 9 이렇게. 괜찮을까요? 네. 55번으로 갑니다. 이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할게요. 풀어봐 55번. 중구쌤이 요새 너희를 위해서 지금 방학이 있는데 도서관 가서 문제집 푸신대. 그 질문을 많이 해.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 설명을 해주셨어. 이해가 안 돼. 그럼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쌤한테 도움이 돼. 나한테도 마찬가지야. 내 말이 지금 내가 빠른지 나는 잘 모르거든. 내 말이 빠른지 느린지 너희들이 느끼는 마음을 난 잘 몰라. 지금 내가 막 무슨 너희들 마음을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을 해줘야지 내가 알아. 이해를 못했으면 이해 못했다고 표정으로라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서연이가 되게 잘해 그런 거. 표정이 다 써있어. 안 됐다. 이해가 안 됐다. 웃고만 있지 말고. 자.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2,3분의 8.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건 상수 K야. 그림은 지금 그려져 있죠? 생각해봐. 어떻게 풀까? 우리가 K를 몰라서 요점이랑 요점을 지금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치? 근데 지금 주어진 조건이
y좌표랑 x좌표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지수를 세우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식을 두 개는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면 이 점의 좌표를 내가 a, 2분의 1 a라고 줄게요. 여기가 a인 거고 여기가 2분의 1 a인 거지.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여기를 b라고 두고 여기를 3b라고 둘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를 0,0이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이 세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 무게중심을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평균이 x좌표의 평균은 a 더하기 b가 돼요. 그리고 얘를 3으로 나누게 되는 거지. 얘는 지금 2가 되는 거고 y좌표 같은 경우는 지금 3b랑 2분의 1a가 되는데 얘를 3으로 나눈 게 지금 3분의 8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두 가지 쓰면 a랑 b가 둘 다 나오시겠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a랑 b를 구했어. 둘 중에 하나만 구해서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k니까 이 직선 위에 지나는 점 하나만 구하시면 얘를 대입을 해서 k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필기